뇌졸중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묵직하신가요? 혈압은 관리하는데도 자꾸만 어지럽고 눈이 침침해지나요? 먹는 양은 똑같은데 얼굴이 더 붓고 오후만 되면 피곤함이 훅 밀려오시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드시는 음식 속에 조용한 뇌혈관 자극 신호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성인의 3명 중 1명은 자신이 뇌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음식들을 매일 먹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냅니다. 특히 어떤 음식은 젊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빨라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뇌혈관이 받는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저도 환자분들을 보며 이 사실을 절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자주 어지럽고 손끝이 저려온다며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원래부터 먹던 것만 먹어요. 특별히 기름진 것도 안 먹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분이 몸에 좋다고 믿는 음식 중 하나가 오히려 뇌혈관을 반복적으로 자극해 혈압을 요동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사실을 알고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지만 음식을 조절한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어지럼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혈압도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저에게도 중요한 배움이 되었죠.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꾸준히 먹느냐가 혈관의 운명을 바꿉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과학적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혈관은 고무줄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탄력이 좋아 살짝 잡아당겨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고무줄은 말라붙어 늘어나기 어려워지죠. 이 상태에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거나 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갑자기 높이는 음식을 먹으면 고무줄이 버티지 못하고 미세하게 갈라지거나 부풀어 오릅니다. 이런 미세한 변화가 쌓여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터져버립니다. 아침에 멀쩡했던 사람이 몇 시간 뒤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음식들은 단순한 식품 목록이 아닙니다. 뇌혈관이 마지막까지 버티는 힘을 지켜주는 선택이자 후회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드릴 텐데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식을 얼만큼 피해야 하는지, 어떤 조합이 가장 위험한지, 그리고 많은 분이 하는 흔한 실수까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의 문을 열고 섹션 2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뇌혈관을 말라붙은 고무줄에 비유했죠. 이제 그 고무줄이 음식을 만나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한 입은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에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음식은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해주고 어떤 음식은 혈관을 조여붙게 만들며 어떤 음식은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어 좁은 뇌혈관을 버겁게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변화가 몇 시간 뒤가 아니라 먹고 난 직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 조직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그 결과 혈액량 자체가 늘어납니다. 혈액량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혈압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이것이 곧 뇌혈관 내벽에 강한 압력을 가합니다. 똑같은 나트륨이라도 나이가 들면 신장이 걸러내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부담은 2배, 3배가 됩니다. 또 하나의 흔한 반응은 급성염증입니다. 특정 음식은 혈관 안에서 작은 불씨를 만들고 이 불씨가 반복될수록 혈관의 탄력은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특히 입세 이후에는 혈관 내벽 세포가 회복하는 속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그대로 오래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음식이 요즘 들어 유독 속이 답답하고 두통을 만든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식사 후에 얼굴이 금방 붓거나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약간 가빠지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이런 반응은 단순한 체한 느낌이 아니라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거나 혈관이 급히 수축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이런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뇌혈관의 가장 위험한 식품군은 무엇일까요? 사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기름진 음식이 나쁜가? 아니면 특정 종류의 지방만 뇌혈관을 압박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부 연구는 포화 지방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두 부류 모두 문제를 일으키지만 혈관 내벽에 가장 빠른 손상을 주는 것은 지방보다 당분이 먼저입니다. 많은 분이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계시죠. 그러니 지금부터 어떤 음식이 뇌혈관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텐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위해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몰랐던 연결고리가 분명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섹션 3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어르신의 현실적인 사례가 뇌졸중 위험 음식의 본질을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줄 거예요. 몇 년 전 72세의 여성 환자 한 분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히 나쁜 걸 먹지 않아요. 그냥 평생 먹던 대로 먹을 뿐입니다. 그분은 늘 성실했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만 되면 머리가 띵하고 눈앞이 살짝 흐려지는 증상이 반복되었죠. 혈압약을 제때 먹어도 큰 변화가 없고 가끔은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가 다시 뜨거워지는 이상 반응도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탈수나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했지만 식습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문제의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분은 몸이 붓지 않으려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어딘가에서 들으셨고 그래서 아침마다 특정 음식을 빠짐없이 챙겨 드셨습니다. 문제는 그 음식이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동시에 혈액 점도를 끌어올리고 염증을 자극하는 성분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분이 드신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음식이라도 대사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20대엔 30분 만에 사라지던 혈액점도 변화가 70대에는 4월 6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끈적해진 혈액이 좁은 뇌혈관을 지날 때 작은 압박이 반복되며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 어르신에게 식습관을 조금 수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처음엔 평생 먹어온 건데 설마 이게 문제일까요? 라며 의심하셨지만 바꾸고 나서 2주 정도 지나자 아침 두통이 사라지고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잘못됐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는 음식이 항상 내게 좋은 음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두께, 탄력, 회복 속도, 혈압 반응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젊을 때의 정답이 지금의 몸에선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뇌졸중이 조용히 다가오는 가장 위험한 이유기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음식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평생 먹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매일 먹고 있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그 음식이 뇌혈관을 압박하고 있을 가능성을 오늘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잘못된 상식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지치게 만드는지, 그리고 많은 분이 진짜 원인을 모르고 반복하는 흔한 실수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섹션 4에서 문제의 실체를 더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는 음식들 중에는 사실 60세 이후에는 뇌혈관을 오히려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상식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이 저염식이면 다 괜찮다. 기름만 적으면 안전하다. 단백질은 무조건 몸에 좋아야 한다. 같은 단순한 공식으로 식단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뇌혈관은 이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먹는 음식의 질, 조합, 시간대, 그리고 개인의 혈압 반응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저탄수 고단백 식단은 체중 조절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염증 부담을 크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 중 일부는 혈액의 점도를 올리고 간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노폐물을 더 만들어냅니다. 이 노폐물은 다시 혈관 내벽을 자극해 작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 뇌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줍니다. 젊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면 이런 변화 하나하나가 회복되지 않고 오래 남습니다. 또 많은 분이 천연이라서 안전하다는 말에 속습니다.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천연 식재료 중에도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리거나 혈당을 빠르게 높여 뇌혈관에 자극을 주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나는 인스턴트는 안 먹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오히려 뇌혈관 위험 신호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잘못된 상식을 믿고 반복해서 먹은 음식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나도 몸에 좋다고 믿고 별 의심 없이 매일 먹는 음식이 있나? 바로 그 음식이 뇌졸중 발병 위험을 조용히 올리고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합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는 포화지방이 뇌혈관을 가장 크게 손상시킨다고 말하는 반면 또 다른 연구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연구를 비교해 보면 공통된 결론 하나가 보입니다. 문제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패턴과 양, 그리고 나이가 들며 달라진 혈관의 반응입니다. 즉, 같은 음식이라도 30세의 몸과 10세의 몸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음식들은 무조건적인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뇌혈관이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음식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이런 선택이 뇌 건강의 마지막 방어막이 됩니다. 잠시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뇌혈관을 지치게 하는 첫 번째 위험 음식을 밝혀드릴 시간입니다. 섹션 5로 넘어가기 전에 기억하세요. 잘못된 상식이 뇌를 지치게 하고 반복되는 습관이 이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다는 사실을요. 뇌를 지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는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은 단순히 통증을 유발하는 문제가 아니라 혈관 내벽의 세포 하나하나를 약하게 만들고 혈액 흐름을 둔탁하게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염증은 외부 자극뿐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 가장 빠르게
활성화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혈관은 집안의 배수관과 같습니다. 배수관에 기름기나 음식 찌꺼기가 반복적으로 쌓이면 물이 천천히 흐르다가 결국 막히듯 혈관도 염증이 반복되면 점점 두꺼워지고 단단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기 위해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해집니다. 그 압박이 바로 뇌혈관에 가해지는 순간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음식군은 단순 당분,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일정 종류의 동물성 지방입니다. 이 음식들은 먹고 난 직후부터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자극하는데 하나만 올라가도 부담인데 둘 다 동시에 요동치면 뇌혈관은 사실상 긴급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나이가 들수록 더 오래 지속됩니다. 20대라면 2시간이면 안정될 것이 60대 이후에는 5, 6시간 지속되기도 하죠. 여기서 기대와는 다른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은 지방이 문제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분이 혈관 염증을 가장 빠르게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설탕뿐 아니라 달지 않아도 체내에서 빠르게 당으로 바뀌는 흰 쌀, 흰 밀가루, 정제된 과자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즉, 단맛이 강하지 않아도 이미 혈관엔 당분 폭탄이 터지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중요한 부분은 학계의 시각 차이입니다. 어떤 연구팀은 지방이 염증을 일으키는 1순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연구팀은 당분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염증을 만든다고 보고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두 요인이 모두 악영향을 주지만 즉각적인 혈관 자극과 뇌혈관 압박을 일으키는 속도는 당분 쪽이 더 빠르다는 것이 제 경험과도 일치합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을 던져볼게요. 식사 후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해진 적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식곤증이 아니라 혈당 혈압 변화가 뇌혈관을 자극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준비가 되셨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이 가장 자주 먹고 가장 위험하며 뇌졸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첫 번째 음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예상치 못한 음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이 뇌졸중 위험을 가장 빠르게 높이나요? 제가 임상에서 가장 자주 본 첫 번째 위험 음식은 정제된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 특히 달지 않은 척하면서도 안에 숨어 있는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음식을 위험한 음식이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리얼, 조립빵, 가공된 크림, 간식용 비스킷 같은 제품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아주 달지 않아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혈액 속에서 매우 빠르게 당으로 전환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변동하고 혈관 내벽이 강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뇌혈관은 굉장히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변화에 취약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변화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이 시간이면 안정되던 반응이 60세 이후엔 몇 배 더 오래 이어집니다. 그 결과 하루 종일 뇌혈관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붓고 약해집니다. 또 하나의 큰 함정은 건강식품처럼 보이는 가공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과일맛 요거트, 곡물바, 건강 쿠키처럼 보이지만 실제 성분표를 보면 당분이 과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분은 입에 달기 위해 넣는 것만이 아니라 식품의 촉감과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넣기 때문에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더. 많은 분은 기름이 많은 음식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임상에서 보면 지방보다도 당분이 뇌졸중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방은 서서히 문제를 만들지만 당분은 즉각적으로 혈압과 혈관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이 즉각적인 자극이 반복되면 뇌혈관의 내벽이 점점 약해져 어느 순간 작은 혈전에도 버티지 못하고 막혀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먹는 음식 중 달지 않지만 가공되어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될까? 이 질문만으로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이미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중요한 안내를 하나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음식만 줄여도 많은 분이 머리가 맑아졌다. 아침 두통이 줄었다. 갑자기 오는 어지럼증이 사라졌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즉각적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뇌혈관을 조용히 압박하는 두 번째 음식, 그리고 왜 60세 이후에는 이 음식이 더 치명적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제 두 번째 위험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건 괜찮겠지 라고 가벼이 넘기지만 실제로는 60세 이후 뇌혈관을 조용히 압박하는 아주 교묘한 음식입니다. 바로 지방이 많은 육가공유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이죠. 문제는 이 음식들이 기름기뿐 아니라 염분, 포화지방, 보존제, 인공 첨가물까지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음식들이 왜 60세 이후에 특히 위험할까요? 우선 육가공유는 혈액 속에서 염증 반응을 촉발하기 쉽습니다. 고온에서 가공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성되고 이때 생성되는 물질들이 혈관 내벽을 자극합니다. 젊을 땐 몸이 쉽게 회복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자극이 오래 남아 혈관의 탄력을 점점 떨어뜨립니다. 부드러운 실리콘 호스가 점점 딱딱한 플라스틱처럼 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나트륨의 양입니다. 육가공유는 대부분 짭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액량이 순간적으로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가며 그 압력이 그대로 뇌혈관에 전달됩니다. 특히 뇌혈관은 다리나 팔의 큰 혈관보다 훨씬 얇고 섬세하기 때문에 같은 압박에도 훨씬 더 크게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육가공유에는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포화지방은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내벽에 지방 찌꺼기를 붙게 만듭니다. 물론 소량을 가끔 먹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아침 식탁에 소량씩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습관입니다. 하루 20가모, 30가모 정도라도 꾸준히 몇 달, 몇 년 먹다 보면 그 작은 자극들이 쌓여 큰 부담이 됩니다. 임상에서 이런 환자분들은 매우 흔합니다. 선생님, 제가 고기 많이 먹지도 않아요. 아침에 베이컨 2조각 정도인데요. 그 2조각이 혈관 내벽에는 하루 종일 남는 깊은 자극입니다. 특히 혈압이 조금이라도 요동치는 체질이라면 이 자극은 훨씬 강하게 작용하죠. 여기서 생각해 보실 질문 하나. 최근 몇 달 동안 육가공유를 얼마나 자주 드셨나요? 습관은 가장 빠르게 위험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오랫동안 반복되면 뇌혈관엔 큰 부담입니다. 이제 중요한 안내를 하나 드릴게요. 육가공유를 줄이기만 해도 많은 분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침 두통이 줄고 손발 저림이 사라지며 불규칙하던 혈압의 진폭이 안정됩니다. 이상하게 머리가 맑다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 내벽의 염증 반응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음식이 뇌혈관을 얼마나 빠르게 자극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현대인의 식탁에서 가장 쉽게 등장하며 피곤하고 바쁜 날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손을 뻗게 되는 종류입니다. 바로 튀김 음식 혹은 기름에 반복적으로 조리된 음식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기름 그 자체가 아니라 반복 가열된 기름이 몸에서 일으키는 염증 폭발입니다. 음식점이나 배달 음식의 튀김류는 대부분 한 번 쓴 기름을 버리지 않고 여러 번 사용합니다. 기름이 반복해서 가열되면 산화가 일어나고 이때 생성되는 화합물들은 우리 몸에서 강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특히 뇌혈관은 이 염증 신호에 매우 민감해 한 번의 식사라도 혈압 변화와 혈액점도 상승이 즉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오해가 생깁니다. 기름만 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튀김 음식의 문제는 기름의 양이 아니라 기름의 질과 가열 방식입니다. 같은 튀김이라도 집에서 신선한 기름으로 조리한 음식과 상업용 업장에서 여러 번 쓴 기름으로 만든 음식은 몸이 받는 충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 튀김 음식의 가장 큰 문제는 먹은 직후 혈액 점도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끈적해진 혈액이 두껍고 좁아진 뇌혈관을 지날 때 작은 혈전이라도 있으면 순식간에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식사 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의 배경입니다. 많은 분이 이를 단순한 피로라고 넘기지만 사실 뇌혈관이 버티기 힘들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튀김 음식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당분 플러스 기름 플러스. 소금의 조합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리고 뇌혈관을 연달아 압박하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 튀김류를 먹으면 자는 동안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뇌혈관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혹시 최근에 밤에 배달 음식, 간식류, 튀김을 한 번이라도 드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만 먹어도 몸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반응은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이 튀김 음식을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즉각적인 포만감과 빠른 에너지 공급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뇌혈관이 치르게 됩니다. 실제로 튀김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두통이 사라졌다, 수면이 깊어졌다, 식사 후 답답함이 없다는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끊어야 할 음식만 알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뇌혈관을 지키기 위해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하고 현실적인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뇌혈관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세 가지 음식, 즉 1. 정제당 기반 가공식품, 육가공유 3. 반복 가열된 튀김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대체 뭘 먹어야 안전할까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특정 음식을 끊기로 결심했지만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결국 다시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뇌혈관 보호 대체 음식을 안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단단한 구조의 통곡물입니다. 흰쌀이나 흰밀가루 대신 잡곡밥, 귀리, 통밀빵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고 혈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통곡물을 넣으면 하루 동안 혈압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육가공유, 생선, 달걀, 콩류, 두부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가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선이나 두부는 소화가 빠르고 혈관 자극이 적기 때문에 뇌혈관이 쉬는 시간을 더 길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지방의 활용입니다. 튀김 대신 삶기, 찌기, 구이를 선택하고 기름이 필요할 때는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소량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지방은 뇌세포의 재생과 신경 전달 기능을 돕는 데도 유리합니다. 특히 들기름은 혈관 염증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60세 이후 꼭 챙겨야 할 지방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칼륨은 과도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오이, 바나나, 아보카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점 하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나쁜 음식 제거하기가 아니라 혈관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입니다. 뇌는 하루 종일 많은 일을 합니다.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움직이고, 감정을 느끼고, 이 모든 과정에서 혈류가 원활해야 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당신의 뇌는 지금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혹시 좁고 끈적한 혈류 속에서 버티고 있진 않나요?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특히 어떤 분들이 더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동일한 음식을 먹어도 더 큰 위험을 겪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음식들과 안전한 대체 식품을 살펴봤다면 이제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뇌혈관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조금만 부주의해도 뇌졸중 위험이 훨씬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혈압 변동이 큰 분들입니다. 혈압이 항상 높은 것보다 더 위험한 경우는 아침엔 낮고 오후엔 높고 밤에 다시 떨어지는 식으로 출렁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혈관 내벽이 압력 변화에 반복적으로 시달려 미세한 손상이 쉽게 생깁니다. 여기에 당분, 염분, 초지방이 많은 음식이 더해지면 뇌혈관이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혈관이 이미 약해진 분들입니다. 특히 당뇨, 고지혈증, 만성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혈관의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작은 염증도 오래 남고 혈액의 점도도 쉽게 올라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육가공류나 튀김류 같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그 피해는 젊은 사람보다 훨씬 크죠.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의 밤낮 리듬이 깨져 혈관이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미 잠을 잘 못 자고 있는 상태에서 염분, 당분, 튀김류를 섭취하면 혈압이 내려가야 할 시간에도 높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혈압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입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기름진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관이 마치 두 겹의 압박을 동시에 받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심한 날 튀김류나 단 음식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때 뇌혈관은 가장 취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 중인 분들, 특히 혈압약, 항응고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음식 선택이 더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약물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혈압이 예측하기 어렵게 변하거나 혈액의 점도가 예상보다 더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 5가지 중 몇 가지에 해당할까?
두 가지 이상이면 식단 조절은 선택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필수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전환점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7일 뇌혈관 회복 루틴을 안내 드립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현실적으로 연결해주는 단계이니 꼭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이제 뇌혈관을 회복시키는 실전 단계, 7일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루틴은 어려운 건강관리가 아니라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통해 뇌혈관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둡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적용해 본 방식이며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대부분 알로 2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1일차 당분 줄이기. 오늘만큼은 음료, 빵, 과자, 시리얼 등 정제당 음식을 모두 쉬어보세요. 대신 물, 보리차, 통곡물 위주로 드시면 혈관이 긴장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2일차 단백질 바꾸기. 육가공유 대신 생선, 두부, 달걀로 단백질을 채워보세요. 이 하루만으로도 혈압의 하루 진폭 높낮이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3일차 기름 조리법 바꾸기. 튀기기, 굽기, 삶기찌기로 전환해보세요. 뇌혈관은 기름의 양보다 기름의 산화 정도에 더 민감합니다. 4일차 채소 한 접시 추가. 브로콜리, 시금치, 오이, 양배추 등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한 접시만 더 드세요. 과도한 나트륨이 배출되며 혈압이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5일차 20분 걷기. 식후 20분 걷기는 뇌혈류를 안정시키고 혈액 점도를 낮춥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6일차 물 마시는 시간. 정하기. 아침, 점심, 오후에 일정량의 물을 규칙적으로 드세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혈액의 점도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만 안내를 드릴게요.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뇌를 지키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니까요. 7일차 회복 점검하기. 오늘은 스스로에게 묻는 날입니다. 아침 두통이 줄었는가? 식사 후 졸음이 덜한가? 어지럼증이 사라졌는가? 이 작은 변화들은 뇌혈관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7일 루틴은 단순한 습관 교정이 아닙니다. 뇌혈관이 압박에서 벗어나 숨을 쉬는 시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루틴을 한번 완성해보면 몸은 변화의 방향을 기억하고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의 리듬을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정리를 드리고 앞으로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마음가짐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마 지금 마음속에는 내가 먹어온 습관이 정말 괜찮았을까? 앞으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그 마음 그대로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위험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정제당 기반 가공식품, 육가공유, 그리고 반복 가열된 튀김 음식. 이 음식들은 그 자체가 무섭다기보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음식이 지금은 작은 자극에도 큰 파동을 만들어 뇌혈관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혈관은 아주 천천히라도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자극을 줄이면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일주일이면 작은 변화가 생기며 한 달이면 새로운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문득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식사 후 갑작스러운 졸음이 줄고 하루 끝에 피로감이 사라지는 순간 말이죠. 기억해 두세요.
뇌혈관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도전이 아닙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천천히 선택하고, 어제보다 오늘 한 가지를 줄이는 것. 이 작은 선택이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환자분들 중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선생님,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줄 몰랐어요. 네, 우리의 혈관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지만 동시에 회복력도 놀라울 만큼 강합니다. 그저 회복할 시간을 주면 됩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를 탓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알아차렸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듣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몸은 우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따라 천천히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음식은 습관이고 습관은 혈관을 만들며 혈관은 결국 내 삶을 만든다. 이 흐름을 바꾸는 건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아주 작은 변화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변화가 느껴지면 꼭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어떤 변화든 괜찮습니다. 아침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어지럼증이 줄었어요. 이런 짧은 문장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 챌린지를 드립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세요. Day 1 7 챌린지 시작.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혈관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